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밤새서 축구 보는 거 이제 참 어렵네요. 젊을 때나 그러지. 일본 치고 한국 치고 이 개인기에 많이 휘둘리는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하루입니다. 주식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 개인기 개별 종목이 참 중요한 그런 소중함을 느낍니다. 무엇이든지 개인들이 좀 똑똑하고 전술이 잘 돼 있어야 나머지도 잘 돼가는 그러한 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자본주의 논리, 또 체육의 논리, 스포츠의 논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좋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이제 참 즐거운 네 개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전사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한계도 느끼고 가능성도 느끼고 정말 멋진 그런 즐거운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좀 편히들 쉬고 내년을 준비하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는 이제 가난한 산타 싫어 이렇게 이제 제가 주제를 정해봤는데 산타가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산타는 싫어. 부자도 부자 아빠도 부자 아빠가 좋고 산타도 부자 산타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주 초에 약세를 보이다가 주 중반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주도 뭐 그럴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좀 낮아지고 수목 다시 올라가는 그런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 이 정도로 예상을 해야지 시장이 크게 무너지거나 박살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오늘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굿뉴스 is bad news. 아니, 고용이 그렇게 26만 8천 건으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배드 뉴스로 탈바꿈을 해버린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리오픈으로 나오면서 양수 겸장으로 글로벌 시장에 활력을 넣으면서 CPI를 잡기는 좀 힘든 게 아니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높은 수준이 오래 진행될 가능성. 바로 금리 인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봉을 그리고 봉이 오랫동안 가다가 내려오는 이게 좀 가장 나쁜 케이스 중에 하나이죠. 이 봉이 오랫동안 금리가 높은 금리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경제에 주는 충격과 그 강도가 크죠. 그래서 짧고 곱게 가는 게 좋은데 높고 오래 진행될 가능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또 다시 CPI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그 두려움, 걱정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속된 표현으로 하락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도 연말이 다가오니까 연기금들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모습이 나타나왔죠. 그동안 꾸준히 샀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을 팔고 파는 저가 대형 우량주 중에서 저가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또 네이버 코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면서 굉장히 개인 투자가들을 당황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글로벌 시장의 돈들이 중국을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대표적인 홍콩 주식시장이 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시장에서 중국 수혜주가 리더가 되듯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시 중국으로 몰려갈 그런 가능성. 그러면 가장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한국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급이란 측면에서. 그래서 한국도 중국 수혜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될 거다. 이 가능성으로 오늘 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장은 길게 보면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항상 월요일, 화요일 하락하고 수목 반등하면서 하락권을 메꾸는 그러한 장세.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굿뉴스 is bad news. 모든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배드 뉴스로 작동하는 건데 처음에는 항상 굿뉴스가 배드 뉴스로 작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굿뉴스 is 굿뉴스다. 이러한 원리를 꼭 이해하시면서 너무 쫄지 마십시오. 어제 또 우리는 미리 선반영되면서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사고 싶은 종목들을 끝끝내 기다려서 분할 매수하는 그러한 노력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나가나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2차 전지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교란된 상황이 나오는데 오늘 정도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그 연속성,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요일 아침이 밝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 주가치를 보면 다우는 1.45% 하락, 나스닥은 2.11% 하락, S&P는 1.74% 하락. 결국 금리가 반대로 튕겨져 올라오면서 나스닥이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골고루 오늘 다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어제 상해는 4.51%나 오른 거 보셨죠? 네, 유럽은 조정을 받거나 살짝 오른 이렇게 강보합 수준의 마감을 하락 내지 강보합 수준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증시가 하락했다. 경제 지표 및 연중 정책 방향을 주시하면서 이익 실현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왔죠. 미국 11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56.5 예상을 상회를 했네요. 56.5면은 항상 50 기준이었는데 11월을 ISM 제조 서비스죠. 네. 제조업 지수는 하락을 했고 서비스 PMI 지수는 56.5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는 망가지고 서비스업이 여전히 좋아지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결국 미국 경제를 지금 서비스가 지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지금 미국 이제 금요일날 고용 26만 8천건을 봤는데 그 뒷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고용 창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서비스업이 금리에 둔감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일단은 서비스업이 미국 고용시장과 경기 소비 한 큰 축을 서비스 분야에서 담당을 하더라. 여기에 이제 노동 활동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갈수록 서비스 사람이 부족한 거죠. 경기는 리오픈으로 가고 연말로 가면서 사람들 모임도 많아지고 이런데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서비스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수가 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서비스업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고용을 탄탄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 일단 금리에 둔감한 서비스업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유로존의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1.8% 감소하며 나타났습니다. UBS가 미국이 경제가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 12월 50bp 인상을 전망한다. 경착륙 가능성. 시장은 연착륙 가능성을 대부분 살짝살짝 예측을 하는데 또 UBS 같은 회사는 경착륙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제 시장에 또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에 대해서 유가 상한제 60달러인가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키우라든지 이런데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전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마스크 재사용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생산 공장을 20% 감축을 한다. 이런 모델 Y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애플, 테슬라 중국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애플은 아이패드도 인도서 생산을 할 정도로 탈중국화를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국이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궁금한데 일단 테슬라와 애플은 중국에서 뭔가 문제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이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하고 LG 이노텍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거죠. 네. 일단 애플과 테슬라는 중국 문제로 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연 미국 달러 지수는 0.75% 상승해서 105.33. 다행히 105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다가 살짝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어제 난리가 났는데 2년짜리가 12bp나 올랐죠. 12.4bp 상승, 10년짜리가 9.6bp 상승. 이렇게 하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오면서 나스닥과 같은 성장주에 한 대 두들겨 팬 그러한 충격을 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WTI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네요. 4.17% 하락하면서 77.39달러. 유가 상한제가 60달러까지 맞춰놓고 이런 부분 또 유럽이 의외로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도 아직까지는 겨울 한파가 크게 오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리오픈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중국보다는 어제 날씨나 기후 그리고 러시아의 상한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하루였다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미국의 주요 기업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0.97% 하락하며 146달러,
테슬라도 6.33% 하락하면 182달러, 엔비디아도 1.77% 하락하면 165달러, TSMC는 0.4% 하락하면 181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17% 하락하면 54달러, 메타 플랫폼스도 0.86% 하락하면 12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노블록스는 7%나 하락을 했네요. 31달러.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노블록스이네요. 네, 비트코인은 16,958달러. 네, 그렇게 큰 FTX 파산이라든지 관련 기업들 파산이 있는데도 여전히 170달러, 17,000달러, 16,958달러, 17,000달러 근처까지 잘 반등을 하면서 나름대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모든 악재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됐는데 추가로 이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또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이 여기에 반응하기보다는 이제 나올 게 다 나왔다. 모든 악재가 다 쏟아졌다. 이런 부분에 더 강하게 반응하며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기술적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네,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미국발 주가 하락이 우리나라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 미국발 고용이 굿 뉴스가 배드 뉴스로 전환을 하면서 CPI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더 올리고 또 오래 올린 상태에서 오래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시장에 나타난 거죠.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CPI 망령이 재등장하고 중국이라는 탕화 핵심이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다양한 연말 복병에서 예상치 않는 것들이 막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연말 복병은 기관 투자가들의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지금 연기금이 이걸 하고 있죠. 예상보다 강한 연말 소비, 국내 금투세 문제, 전쟁의 장기화, 가상화폐 시장의 추가 불안, 추가 하락 불안, 금리 상승 가능성,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었는데 이 중에 몇 개가 막 튕겨져 나오면서 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와 비슷한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소비주만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주식들은 전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어제 이제 우리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 미국 시장의 하락의 센티가 장 초반에 강하게 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발 소비주를 따라가야 하느냐, 지금이라도 이 질문 앞에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sure why not? 이 질문의 답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늦지 않았다. 쫓아가야 된다. 단타 매매라도 필요성이 있다. 단 지금 들어가거나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기대 수익률은 10%이다. 플러스 10% 되면 과감히 자르고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다시 또 정리를 좀 좁혀보면 연기금이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 LG 엔솔 등 그동안 공격적으로 담았던 2차전지 우량주를 팔기 시작했다. 포트폴리오 교체가 일어나는 중이다. 낙폭 과대주 중에서 성장주로 매수를 전환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소비주의 LG생산, 아모레퍼시픽, 항공주 등을 첩집을 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제 어제 네옴시티의 진정한 기술 분야 수혜주이다.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AI 기능을 탐지한 그런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네이버가 기술주의 수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확실히 기관들의 이익 실현 물량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로 출회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한 30% 정도 2차 전지를 먹었던 친구들은 30% 정도를 팔아주면서 현금화 전략을 강력히 권한다. 중국 수혜주는 오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항공, 여행, 운수, 면세점, 카지노 등 이 중에서 항공과 면세점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항공과 면세점. 이 정도는 추가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항공주에서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을 사거나 면세주에서 호텔신라 정도 사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 이제 백화점주도 꾸준히 올라오죠. 네,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이 올라오는데 이러한 점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죠. 강하게 상승되어 왔는데 오늘은 다 두들겨 맞아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옴시티주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슬로우 다운에 좀 들어가 있고
그것 말고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없어요. 리튬주는 오늘도 좀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동안 크게 올랐던 종목들의 이익 차량 실현 물량들이 막 쏟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하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네요. 네, 축구도 지고 주식도 하락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잠도 못 자서 몸도 피곤하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가난한 산타는 싫지만 산타라도 좀 와서 가난하긴 하지만 산타라도 와서 볼펜 한 자루라도 좀 놓고 갔으면 좋겠네요. 자,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상 주초에 올화가 좀 약하고 수목이 또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쫄지 말자. 알았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희망을 갖고 시장에 대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네, 축구 보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밥을 꼴딱 새었는데 1번 떨어지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네, 즐거운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